여러분은 언제부터 휴가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처럼 누구나 여름이면 휴가를 떠나는 풍경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휴가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 시작은 권력층과 종교의 영역이었고 점차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권리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공휴일, 즉 페리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신전 축제나 전쟁 승리 기념일에는 국가 차원에서 일을 멈추고 경배와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휴일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노예와 하층민은 축제일에도 여전히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휴일이 곧 온전한 쉼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휴식은 존재했지만 사회적 위치나 역할에 따라 누리는 방식과 의미가 달랐던 겁니다. 중세 유럽은 카톨릭 교회가 휴일을 정했습니다. 부활절, 성인 축일, 크리스마스 같은 종교 행사가 대표적이었죠. 평균적으로 연간 60일에서 80일가량의 축일이 있었지만 농번기에는 영주와 농사 일정에 종속돼 농민들이 온전히 쉬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휴식은 권리라기보다 교회가 허락한 신앙적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양반들은 여름이면 별장과 정자에서 피서를 즐겼고 왕실은 한강변과 온천에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여유 있는 휴식이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때는 주로 명절이나 농한기, 집안의 큰 행사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에서 벗어나 쉰다는 개념은 당시 일부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조선의 피서 풍경은 곧 휴가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바뀐 것은 산업혁명 이후였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하는 삶이 일상이 되자 노동자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쉴 권리가 있다.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노동운동은 주 1일 휴일을 확보했고 20세기 초 유럽은 마침내 쉼을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1936년 인민전선 정부가 모든 노동자에게 2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며 휴가를 권력층의 특권에서 시민 모두의 권리로 바꿔놓았습니다. 영국은 1938년 휴가법을 제정해 노동자에게 일주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했습니다. 이제 휴가는 부자나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였을까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속 연수에 따라 최소 6일에서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문화와 생산 일정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쉬기보다는 집단적으로 같은 시기에 쉬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른바 집중휴가제. 이때부터 8월 초에 모두가 움직이는 문화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여름휴가의 약 68%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는 가장 비싼 시기에만 쉴까요?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국내 숙박요금은 평소 대비 50% 이상 비싸지고 항공권은 1.5배에서 2배 가까이 오릅니다. 연말 연시와 설 연휴가 겹치는 12월에서 2월까지 역시 또 한 번의 피크 시즌입니다. 기업 일정과 학사 일정에 맞춰 집단적으로 휴가를 쓰는 구조가 결국 가장 비싼 시기를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여름휴가 시기가 사실은 산업화 시절 집단휴가제의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여름이 절대적인 휴가철입니다. 1936년 프랑스 인민전선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2주의 유급휴가를 보장했고 이후 1956년에는 3주로, 1982년에는 5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여름 한 달을 통째로 쉬는 바캉스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을 파리가 텅 비는 달이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직장인의 평균 유급휴가는 10일에서 15일 수준입니다. 휴가를 한 번에 몰아서 쓰기보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과 붙여 짧게 나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문화가 업무 연계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법정 최소 유급휴가가 20일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25일에서 30일을 보장하며 휴가 기간에는 이메일과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문화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휴가 중에도 회사 연락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한국과는 큰 차이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10일 이상의 연차가 보장되지만 2023년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사용률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휴가를 쓰면 민폐라는 문화적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한국과 닮아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연휴가 특징입니다.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일주일 동안 국내 여행객이 8억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춘절 역시 최대 여행 시즌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출발 항공권은 이 시기에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동남아는 조금 다릅니다. 태국은 4월 송크란과 12월 연말이 가장 큰 휴가 시즌이고 베트남은 설날인 테트가 최대 연휴입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종교 명절마다 공휴일이 분산돼 한국처럼 특정 시기에 모든 사람이 몰리지 않습니다. 특히 11월에서 2월은 동남아 건기로 유럽과 한국 관광객이 몰려 최고 성수기를 이룹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유럽은 한 달을 쉬는데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코노미스트와 유럽연합 노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휴가는 경제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와 생산성 개선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쉬면서 쓰는 여행과 소비가 내수를 살리고 재충전한 노동자들이 돌아와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프랑스 통계청과 EU 노동연구 자료 역시 휴식 후 생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지적합니다. 쉬어야 더 잘 일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휴가철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반복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명절 연휴 첫날 고속도로 정체는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길어지고 휴가철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합니다. 휴식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휴가철 대형 사고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 일본 고속도로 휴가철 사고나 1990년대 한국 피서철 대형 버스 사고처럼 쉬는 기간이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은 법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다 쓰지 않을까요?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차 휴가 사용률은 60% 수준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80%를 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업 문화와 눈치, 대체 인력이 없는 구조가 이유로 꼽힙니다. 휴가는 제도만큼이나 문화를 바꿔야 가능한 권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휴가는 소득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여행과 고급 숙박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거리 여행이나 당일치기 휴식을 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차박과 캠핑, 글램핑처럼 취향 중심의 여가 방식이 크게 확산되며 휴가의 형태는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서민의 피서가 달랐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쉬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국제노동기구와 OECD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연간 법정 유급휴가가 30일에 달하고 공휴일까지 합치면 약 40일을 쉽니다. 프랑스는 연간 25일의 유급휴가와 평균 11일의 공휴일이 보장돼 역시 35일 이상을 쉽니다. 반대로 미국은 평균 10일 남짓으로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은 법정 휴가일 수는 적지 않지만 사용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 실제 쉬는 기간은 60%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휴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주 4일제 논의와 원격 근무, 워케이션이 확산되면서 휴가의 개념은 더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아이슬란드는 주 4일제 실험을 이미 시작했고 생산성과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됐다는 초기 결과도 나왔습니다. AI와 자동화가 늘어나는 시대에 휴식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휴가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휴가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우리 삶의 권리이자 문화입니다. 과거에서 이어져온 패턴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하고 있죠. 그렇다면 미래의 휴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올여름 여러분은 어떤 휴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